안녕하세요. 초등엄빠TV의 짜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놀이, 게임, 활동들, 하지만 그 모든 이 활동과 놀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좀 신장시켜주고 또 뇌교육 발달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인데요, 아이하고 한번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이가 먼저 퀴즈를 준비합니다. 무슨 퀴즈를 준비하냐면, 책을 읽고 난 후에 15개 정도의 단어들을 엄마나 아빠에게 불러줍니다. 말로 불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런 다음에 15개의 단어가 다 끝나고 나면 15개의 단어를 다 기억해서 그걸 종이에다가 써보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써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몇 개를 쓰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반대로 역할을 바꿔서 엄마 아빠가 책을 보면서 아이에게 총 15개의 단어를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는 마찬가지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15개가 다 끝나고 나면 어때요? 종이에다가 말한 단어들을 최대한 기억력을 살려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책에다가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또는 표시를 하든지 글을 쓸 수 있으면 포스트잇에다가 불러주는 단어들을 메모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15개의 단어를 기억하고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메모리 게임이에요.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할 수 있느냐. 사실 요거는요, 아이들하고 꼭 책이 아니더라도 기억력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이기는지, 이런 컴퍼티션, 대회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대화, 어떤 이런 것들이 딱 끊겼어요. 끝에 여운이 남았어요. 감동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한테 이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주인공은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뒤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 어떠한 또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한번 그림이나 또는 글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떠한 글을 읽고 난 후에, 특히나 재미있게 읽고 난 후에 그 읽은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보는, 그림으로 적어보는 활동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한번 쭉 제가 제목만 불러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화를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 표지를 한번 좀 다르게 나타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책 표지를 다르게, 책 제목도 바꿔보고 책 표지도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가지고 만화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뭐 4컷짜리 만화든 8컷짜리 만화든 이런 만화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을 가지고 책 제목이 곰돌이다 그러면 곰돌이로 삼행시를, 그렇죠? 또는 뭐 오행시를, 책 제목을 가지고 행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또 글로 한번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낱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책을 읽었는데 모르는 낱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낱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장인물이 나왔는데 그 등장인물을 어떤 특징이나 성격을 좀 살려가지고 좀 다르게 표현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는 활동들인데요, 이게 저학년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학년 아이들도 좀 풀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뭐 종이에다가도 그릴 수 있지만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한번 나타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 검색창에 그대로 치시면 돼요.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 근데 이거를 요것만 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 계신다. 그러면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 울산. 서울에 계신다.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 서울. 경기도다.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 경기도. 이렇게 쳐야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예전에는요, 이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에 있는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뭐 기재한다,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아서 전부 다 이거는 백지화 됐는데, 이게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아이들이 책을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배운 것, 나름의 독후 활동, 독후감들을 온라인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 또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기에 제일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독서교육 지원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아이들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천되는 도서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토론방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내 또래의 아이들과 같이 어떤 특정 논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검색해서 그 책에 관련된 독후 활동들, 쓴 글들을 가지고 내 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독서 읽은 책들이 차곡차곡 여기에 기록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또 어느 학교에 누가 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 또는 이 교육청 내에서 어느 학교 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도 랭크도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초등학생들에게 추천되고 있는 책이 뭔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셔서 바로 북마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뒤에 교육청, 자신의 교육청 이름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독서 후 활동, 그래서 오늘 메모리 활동, 그러니까 기억력 테스트죠. 그 다음에 책 만들기. 책 만들기는요, 우리 아이들 창작 능력을 좀 최대한 많이 키워주고 상상력, 이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발표해보. 그러니까 사실 이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아이가 읽었을 때 적절한 리액션을 잘해주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와, 너무 창의적이다. 아빠는 정말 본래 책보다 우리 딸, 아들이 만든 책이 더 재미있다고 느끼는데,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해낸 거야? 어디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어? 그러면 또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져온 결과물이 있어요. 숙제든 그림이든 글이든, 그걸 그냥 잘했네,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이들의 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읽고 난 후에 적절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와, 뒷이야기를 이렇게 꾸몄는데, 아니 이 뒷이야기, 다음에 뒷이야기도 또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뒷이야기를 쓴다면 한번 말로 한번 얘기해볼까? 어떻게 한번 전개해보면 좋을까?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면 어떨까? 이 인물이 또 다른 스승을 만나서 또 한번 발전할 수도 있을 거 아닐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메모리 게임, 또 뒤에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 가지 그리기 활동들도 말씀을 드렸죠. 독서화도 그리고 만화도 그려보고, 그리고 또 등장 인물들도 한번 그려보자고 했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책을 한 권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 한 권 정도만 저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리고 저 책도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책.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을 우리 거실에다가 붙여 놓았을 때, 저 책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 그림 한 장으로 내가 정말 재미있게 몰두하면서 몰입하면서 읽었던 그 순간이 기억날 수 있게끔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서 활동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0권을 읽었으면 한 권 정도, 그죠? 한 권 정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어요. 모든 활동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들 같이 읽었던 거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후 활동, 적절한 독후 활동은요, 책 한 권을 읽었지만 3권 이상을 읽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 권을 바로 깊이 있게 읽으면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읽고 넘어가면 오랜 기억이 남지 않고 나에게 특별한 책이 되지도 않고 생각을 주지 않는 책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영상들을 올려드렸죠. 그렇죠? 예, 독서 교육의 3원칙 기억하시나요? 매일 하루 10분 아이와 독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매일 하루 10분 아이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한 달에 10권 아이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독서의 3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아이들하고 소소한 그런 독서 놀이, 활동, 게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좋은 영상들 정말 짧게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마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좋은 영상들이 배달이 될 때마다 라디오처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